오랜 시간 동안 지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자신의 생활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버릇이 있었고,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아침마다 알람을 끄고 또 울리기를 반복하며 간신히 일어나는 날들이 이어졌고, 피곤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 결국 회사에서도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져 업무 능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첫걸음으로 나쁜 습관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었다. 저녁 시간에는 휴대폰을 방에 두지 않고 거실에 두기로 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겠다고 다짐했다. 초기에는 집중력이 산만해지고 손이 가려웠지만 이를 대체할 활동을 찾았다. 독서는 그녀에게 필요한 여유와 함께 흥미로운 세계로 안내해 주었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습관을 바꾸는 과정에는 여러 도전과 시련이 있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끈기가 부족해 자신의 결심을 잊고 다시 스마트폰을 손에 쥐기도 했으나, 매번 그럴 때마다 지수는 자신의 목표를 상기시키곤 했다. 그녀가 설정해 놓은 목표를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잡고 다음 날에는 더 열심히 노력했다. 그녀는 작은 변화가 쌓여 큰 성과를 만든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그 변화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침에 더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회사에서도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 상승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여유롭고도 활기찬 하루를 보내면서 자신에게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얻은 이 작은 변화가 일으킨 긍정적인 여파는 지수에게 건강한 생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이 경험은 지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나쁜 습관 하나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삶 전체의 질이 얼마나 크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한 것이다. 그녀는 이제 또 다른 좋지 않은 습관들에도 도전해 보기로 결심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더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건강한 생활을 향한 첫걸음이자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지속적인 여정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매일같이 피곤함에 시달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커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눈꺼풀과 머릿속을 꿰뚫는 듯한 피로감. 이래서는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나는 자기 전 액정 화면을 멀리하기로 결심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잠들기 어려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사를 접했던 기억이 났다. 그래서 나는 취침 1시간 전부터 모든 전자기기를 치워버리고 책을 꺼내들었다. 처음에는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기 어려웠지만 몇 주가 지나니 눈이 훨씬 편안해지는 느낌이었다. 두 번째로, 나는 수면 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커튼을 두터운 것으로 바꾸고 귀마개와 수면 안대도 준비했다. 아침 햇살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경험도 좋았지만 평일에는 몇십 분이라도 더 자는 것이 중요했기에 알람을 부드럽고 점차 커지는 소리로 설정했다. 이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 잠의 질이 나아지는 상황이 신기했다. 세 번째, 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기로 했다. 주말에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이는 실제로 큰 효과가 있었다. 몸이 일정한 패턴에 익숙해지니 수면 시간이 별로 줄어들지 않았어도 피로감이 덜 느껴졌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기상하는 습관은 생각보다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네 번째, 나는 자기 전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을 때보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줄 때 훨씬 더 쉽게 잠에 들 수 있었다. 요가 매트를 준비하고 온라인 영상들을 따라하면서 나의 몸과 마음이 잠에 들 준비를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이완 상태는 나를 더 깊고 안정된 수면 상태로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식습관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저녁 시간이 되면 과식이나 카페인 음료를 피했다. 특히 늦은 시간에 커피는 수면에 큰 장벽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따뜻한 허브티를 마시며 몸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5가지 방법을 통해 나는 내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하루하루 쌓여가던 피로감이 사라지고 아침에 개운한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모두가 간과하기 쉬운 수면이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몸소 배우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먼 옛날에 면역력이 나약했던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주 병에 걸리고 기운을 잃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현자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마을의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10가지 슈퍼푸드를 찾았다네. 이것들로 우리 모두 건강할 수 있다네.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현자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마늘이었습니다. 마늘은 항바이러스, 항균 특성이 뛰어나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네 라며 현자는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늘을 조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된 슈퍼푸드는 푸른잎 채소, 특히 시금치였습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네. 현자의 설명에 따라 사람들은 시금치 샐러드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베리류였습니다.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스트로베리 같은 베리류는 항산화제 덕분에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해주지.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숲에서 베리를 찾아다니며 베리 파이를 만들었습니다. 현자가 네 번째로 꺼낸 슈퍼푸드는 사실 익숙한 재료였죠. 바로 생강이었습니다. 생강의 독특한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고 감기와 같은 증상에서 회복을 빠르게 도와준다네. 마을 곳곳에선 생강차와 생강쿠키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슈퍼푸드는 요거트였습니다. 요거트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지켜주고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개선해준다네. 사람들은 매일 아침 요거트로 식사를 시작했고 언제부턴가 마을에선 갈비뼈가 보이는 사람을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여섯 번째로 등장한 것은 견과류였습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비타민 E와 유심 성분이 풍부해 세례 손상을 줄여주지.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 밤 손자들에게 견과류를 선물하며 그들의 건강을 돌봤습니다. 일곱 번째는 녹차였습니다. 녹차의 항산화제는 우리 몸에 쌓이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지. 마을엔 어느새 녹차를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더 명상적이고 차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된 슈퍼푸드는 고구마였습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 성분이 우리 몸의 피부 방어막을 강화해주지. 현자가 말하자 사람들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고구마를 쪄 먹고 튀겨 먹고 구워 먹기를 즐겨 했습니다. 아홉 번째 마법 같은 슈퍼푸드는 브로콜리였습니다. 브로콜리는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비타민C와 항암요소를 가지고 있지. 가족들은 함께 브로콜리를 곁들인 식사를 하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슈퍼푸드는 꿀이었습니다. 꿀은 세균 박멸과 상처 치료에도 탁월하지. 그리고 사람들은 꿀을 이용한 차와 디저트를 즐김으로써 달콤한 행복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슈퍼푸드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을 보내며 면역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치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면역력 강화 방법이 되었답니다. 건강한 슈퍼푸드를 섭취한 마을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길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테 생활이 무질서했고 뇌가 희미하게 흐려지는 것 같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스트레스는 쌓이고 운동 부족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운동이 뇌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본 것은 유산소 운동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걷기, 달리기, 사이클링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대뇌 피질이 두꺼워지고 해마의 부피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습니다. 특히 해마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피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니 운동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던 적이 많았는데 그것이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신경, 화학적인 변화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은 또한 염증을 억제하고 뇌 안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신경 변성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운동을 통해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계속 운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운동은 뇌의 가소성을 높여줍니다. 이는 새로운 정보를 배우거나 기억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리고 집중력을 크게 높여주어 일이나 학습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는 그래서 회사를 마치고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초기에는 사실 운동을 일처럼 여기고 억지로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자 즐겁게 바뀌었습니다. 운동 덕분에 일을 할 때 집중력도 높아졌고 스트레스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향상되어 일상, 생활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운동은 단지 신체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뇌 건강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을 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할 계획입니다.